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앙티십이라는 게 중요해졌고, 실제로 이런 교육을 잘하고 있는 몇몇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앙티십 교육을 처음에 만들 때 같이 했던 이제 학교의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들 아이들이 졸업작품으로 하루만 살아있는 SNS 서비스를 만들 때 요걸 이렇게 이제 도와주셨는데, 이런 걸 이제 애들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루만 살아있어요. 자기가 쓴 내용이. 그런데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어쨌든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이 동참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이걸 만들었더니 한 친구는 나는 더 훌륭한 슈퍼 개발자가 되어 볼 거야. 또 한 친구는 나는 개발보다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걸 찾아서 기획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친구들은 지금 이제 벌써 대학을 갔거든요.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한 친구는 과학기술대학을 갔고 한 친구는 이제 기획을 하겠다며 이제 관련된 다른 과를 갔어요. 이런 걸 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내가 만들 때 행복한지 다른 사람한테 알릴 때 행복한지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답 찾는 거 말고 답이 없는 뭔가를 만들 때 자기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뭐 다양한 친구들, 얼마 전에 이제 제 지인의 아들인데요. 제 지인의 아들인데 이 친구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아예 이제 이 프로게이머로 나섰어요. 저는 뭐 나중에 본인이 프로게이머는 어쨌든 이제 본인이 나중에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해본다는 건 다른 일을 할 때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저는 부모님도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모두 다 저 때는 저는 저희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마는 몰라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돼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너희 세대는 그렇지 않다. 너도 잘 생각해봐. 네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서 우리 좀 다른 방법도 많이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이제 저희 딸이 제가 학교 안 가도 된다라고 하면 엄마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진지하게 이제 딸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딸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도록 다양한 기회를 주는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그걸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저렴하게. 네. 어쨌든 이건 이제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돈을 벌어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입시 공부를 할 때. 전 이런 선택지도 괜찮다. 인생이 긴데 100세도 이상 산다는데 기껏 20년도 안 산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정말 질릴 때까지 해보는 거 엄청난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모티콘 작가 구경선 같은 경우는 우리 카톡에 있는 이제 이모티콘을 만드는 친구인데요. 사실 이 친구는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없었죠. 학교가 재미없었죠. 그런데 그림 그리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걸 하면서도 어떻게 먹고 살까 했더니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작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 재능이 있으면 학교가 너무 싫을 수 있어요. 학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께서도 친구들과 노는 건 즐거웠지만 그 나머지는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상황일 텐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이 앙티십,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어머님들과 같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가 행복한 길이 뭔지 나도 공부해서 같이 찾아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최근에 이제 창업계에 들어온 창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한 명의 이제 창업가, 이제 20대 창업가인데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대도 부동함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했던 친구예요. 학교를 그만두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해서 뭐 희망의 우리 학교라는 대안학교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또 자기가 해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찾은 게 뭐냐면 기술로 세상을 바꿔보자 라고 해서 이제 창업을 한 케이스거든요. 똑똑하게 잘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케이스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고 옛날처럼 창업한다고 패가망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실력이 있으면 남의 돈으로 지금 사업하는 게 창업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해외에는 이런 사례들이 더 많고요. 또 뭐 이제 그래서 그냥 요즘에 창업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중국은 저는 이제 중국을 볼 때마다 되게 놀랍고도 두려운데요.
그 똑똑한 독재가 되게 효율이 높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나 외교와 관련된 건 이제 시진핑 이제 주석이 다 알아서 하고 나머지 한 바퀴를 누가 돌리냐면 이제 총리가 돌리는데 총리가 내건 게 창업 대국이에요. 우리 미래 세대는 창업에 미래가 있다라고 해서 창업이 이 모두가 창업을 꿈꾸는 나라를 위한 모든 방법을 이제 제도적인 시스템을 다 갖추고 계속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세계에서 특히 인터넷 기업들 중에 상위 10위에 랭크된 기업들에 중국 기업이 정말 많아졌어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마 이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위는 많이 들어보셨죠. 마위는 중국의 전역을 돌며 젊은이들에게 인터넷 창업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스케일도 다른데 일사불란하게 너무나 무섭게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그냥 무턱대고 창업을 그렇게 이제 그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맥락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없던 걸 만드는 게 가장 국가적인 성장으로서나 개인으로서나 중요한 방법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뭐 이런 현상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물론 누군가는 저처럼 내일이 오늘과 달라야 되고 예측 불가일이 생기는 게 되게 좋은 창업 DNA가 있는 사람들은 창업을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앙투시피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워크 라이프 스킬이거든요. 과학자여도 일을 잘하는 과학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뭘 하나 이렇게 보면 결국 교수님들도 하는 일이 연구의 비중이 클 뿐이지 그게 프로젝트 매니저인 거거든요. 기업에서 하는 일과 일을 하는 것, 사회생활에서 소셜 라이프에서 일을 하는 건 앙트십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앙트십이라는 건 이게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앙트십 과학자, 앙트십 기업가, 앙트십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이 본인이 한계는 있지만 그 안에서 앙트십을 발휘하면 제도 하나만 바꿔도 수십만 명이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앙트십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창피하지만 저희 딸 초등학교 2학년 때 시험지예요. 보면 문제를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44, 54, 64, 74, 84 화살표를 따라서 읽어보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쓰시오. 무려 주관식이에요. 저희 딸은 사가 계속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결과는 짝대기. 아니 사가 계속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오답 정리를 도와줄 때 그래 이제 이런 기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살펴서 짝대기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살펴서 그래 옛다 정답 이렇게 이제 뭔가 10씩 늘어난다는 걸 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네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저는 딸한테 이야기하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출제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정말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냈잖아.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역할이 이제 어머님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요즘 막 학교에서 뭐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뭐 이렇게 무슨 또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다 낮음이에요, 낮음. 반에서 1등 하는 애인데 다 낮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날라오면 상처 받잖아요. 다 낮음이면.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건데 제가 아까 짝대기를 보여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평준화된 그냥 이렇게 후진적인 우리 이제 그래야 마음이 더 편안하잖아요. 후진적인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창의성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딸이 학교에서 뭐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듣진 않지만 나중에 저희 딸 같은 직원은 채용하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회사에 채용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같이 생활을 해보면 되게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요. 근데 이런 현상을 연구로 해낸 분이 이제 만든 책이 서울대에선 누가 A+를 받는가라는 책이에요. 보면 우리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출제자의 의도만 찾게 만든 거죠.
나가면 별로 쓸모도 없는 지식을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교수님 이야기를 적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회사는 그냥 이렇게 청소년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에 취업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데 명문대를 나왔는데 절대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시스템에서는 너무나 그걸 잘했는데 이 친구는 일을 시키면 제대로 일을 못할 게 너무나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물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할 것 같은 친구들도 물론 많아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 때에 비해서 약간 방목한 상황에서 공부를 잘하는 시스템이었을 때와 지금처럼 가두리 양식에서 나온 애들의 특성이 점점 그 격차가 커진다는 거죠. 학교 공부는 잘했는데 세상에서의 일은 너무 못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뭐 일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나중에 공유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솔루션에서 보면 밑에 기회를 감지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정답이 없는 모호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 반복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앙트십이 이거다. 여기 어디에도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시대 정신이 기업가 정신 교육, 앙트식 교육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나서서 이게 중요하다고 해주시니까 한껏 더 이제 힘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평생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 중, 고, 대학, 그리고 사회에서 나간 사람들을 단계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드라마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잔디 깎고 자기가 돈 벌고, 남의 개 돌보면서 돈 벌고, 조금 더 잘하면 베이비시터에서 돈 벌고, 당연하게 생활 속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지금은 조금 대통령이 달라져서 이게 바뀌면서 좀 달라졌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는 스타트업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오슬로 아젠다라는 걸 이제 선언하면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각 단계별로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맥락하고 같는 거죠. 앙트식 교육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효과를 보면 취직률이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창업률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학문적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우리 회사에서 밸류를 더 키울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저희 회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구글도 마찬가지,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더 이렇게 업데이트된 기술을 다루는 기업일수록 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대학도 없어요. 왜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도 없거든요. 특히 스타트업 세계는 더 그렇죠. 이렇게 빠른 변화를 유지하고 있는 곳들은 더 그렇죠.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채용을 해보면 이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공교육 현장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맨땅 해드리겠습니다. 한 개의 학교를 계속 이제 쫓아다니면서 한 개의 학교에서 시범 스쿨을 이렇게 이제 운영했었고요. 그 한 개가 쌓여서 이제 한 140여 개 학교. 이게 이제 한 번 가서 뭐 몇 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학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들이 있고, 뭐 일회적인 교육들을 경험한 친구들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뭘 하느냐? 저희는 일종의 학생들 버전의 창업 프로젝트 교육인 거예요. 창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하는 문제 해결하는 근육을 키우는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주도하고 협력을 통해 배우고 해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배우고 교과서가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프로그램도 있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10,000원이라는 자본금을 들고 세상에서 나가봐서 2시간 동안 실제로 돈을 벌어보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 찍어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해보니까 알겠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쑥스럽고 민망한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셔서 돈 버셨는지, 아, 그리고 나는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릴 때 행복한지, 아니면 이렇게 벌어들인 걸 정리할 때 행복한지, 막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이건 이제 아이들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미용실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고요. 보면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임시 변통하는 능력도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는 학교 내부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버스가 자주 오지 않는 학교였는데요. 대중교통이 불편한 학교인데요.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서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런칭을 하는 거죠. 이거 하는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수희 아저씨가 버려진 자전거 가져가도 된다고 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세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들이 변해가는 것, 요거는 학교 앞 분식점을 리모델링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소민이라는 친구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절대 눈빛이 빛나지 않는 아이.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달라졌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 이렇게 자기가 자신감을 얻게 되니까 이거 하고 싶으니까 빨리 정해진 시간 내에 공부를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다른 근육을 찾아주는 기회도 된다. 이렇게 애들이 직접 이게 리모델링을 했고요.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네이버의 후원으로 기업가정신재단하고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면서도 항상 아이들로부터 저희도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희도 어쨌든 동기부여를 해야 되니까 상을 주도록 하다가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바꿨어요.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상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상 이름도 본인들이 정하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죠? 얼마나 상을 받고 싶었겠어요. 이 아이들의 열망 느껴지시나요? 네. 교과 우수상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친구들이 이렇게 소셜벤처 경진대회에 가서 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대학교에 가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듣보잡이어서 저희가 마련한 자본금으로 저희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저희가 하는 사업에 교육부께서도 이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재단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하는 건 규모가 작아요. 이제 저희가 부은 마중물이 조금 더 전역으로, 우리 학교, 우리 공교 현장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한 지 오래됐어요. 이게 제가 창업 세계에 들어온 건 2010년. 그리고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앙트식 교육을 제대로 한 건 2013년부터 3, 4, 5, 6, 7, 5년이 됐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어딜 갔겠어요? 대학을 갔잖아요. 대학을 간 친구들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창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 친구들이 앙트십을 갖고 계속 앙트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살펴보니까 또 하나의 방법을 찾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스타트업에 가서 일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스타트업 인턴즈라고 해가지고요. 돈을 써가며 어학연수를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서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앙트십 스쿨인 것 같아요. MBA 가는 대신 여기에서 보면 맨 땅에서 헤딩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다 배울 수 있거든요. 대표랑 같이 일하면서 한 방에서 같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달 참가자들을 뽑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뽑아서 매달 이제 회사에 보내고 있죠. 이제 이런 시스템을, 근데 스타트업이라는 건 아직 낯서니까 현대나 삼성처럼 잘 알려진 기업이 아니잖아요. 스타트업 기업들은 약간의 이제 그냥 단순한 매칭이 아니라 교육 절차를 통해서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인재들을 발굴하게 됐어요. 대기업을 선택했어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지만 스타트업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유서연이라는 친구는 그때 작년 11월에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인턴십을 구한다고 했었고, 그때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어학 능력이 좀 뛰어났거든요.
마침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이제 사내 벤처를 하다가 나오신 이렇게 중년의 아저씨들만 구성된 팀이 있었는데, 이 팀이 아까 제가 알려드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일을 맡아줄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좀 이제 젊은 인턴을 구했었어요. 이 친구는 2달만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마케터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 친구한테 스톡 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회사가 잘 돼야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거긴 하지만, 불과 지금 1년도 안 됐죠. 작년 11월에 제가 만났으니까. 어메이징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본 유서연과 지금의 유서연은 갸가 아니에요.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1년 만에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이제 계속 본인들이 동창회를 계속해요, 매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저는 이게 지금 대학에 하지 못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커뮤니티 러닝을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포스트에 하나하나 담아서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5명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저희가 취업시킨 친구들이 한 200명 정도 됐고, 저희의 목표는 취업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이 낸 피드백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았습니다. 더 준비해서 다음에 한번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부족한 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한 500여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제 200명 정도는 모든 관문을 통과해서 이제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월급을 받아보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 저희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앙트십 인재가 성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또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잘 관찰하시는 건 이제 부모님들의 몫이고요. 근데 그게 저는 20세 전까지는 그게 세상에 쓸모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빠져있는 게 있다면. 저희 딸은 애니메이션 덕후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그 덕후들의 세계는. 저는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우리 딸이 진짜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 이 초등학생이 뭐 어디 일산 어디를 다 찾아다녀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나중에 같이 만났으면 좋겠는 거, 세상이 원하는 일과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만나도록 이제 같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러려면 계속 세상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같이 어머님과 아이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이나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의외로 중학교를 가면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이제 가급적 아침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는 같이 있으려고 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했던 창업가 모임에서 있었던 재미난 창업가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딸과 밥을 먹으면서 했는데요. 뭐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신 뉴스라든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계속 나눠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이런 걸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여행이 됐든 책이 됐든 뭔가 교육 기회가 됐든. 이거는 이제 저희 딸이 고른 거예요. 초등학교 때. 외로웠나 봐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풀어놓고 네가 원하는 책 한번 골라와 봐라.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디에 관심 있는지 본인이 또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서 요거 버려진 뽑기 기계를 주워 왔더라고요.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추파춥스 큰 통을 사가지고 1회에 100원씩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걸 한대요.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고치기도 하고 시장 조사도 했죠. 추파춥스를 온라인에서 한 통을 샀을 때는 얼마고 이걸 이제 1인당 100원에 팔면 얼마가 남는지 이런 것까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안 했어요. 친구들한테 시장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구매 의사가 있는지. 결국 구매 의사를 물어보니 이제 구매 의사가 없다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방치됐다가 이제 없어졌는데요. 어쨌든 이런 걸 할 때 저희는 그때 이제 손예지 창업가 인터뷰도 저희가 막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놓고 그랬거든요. 재미있는 놀이인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꼭 학교 공부가 아니더라도
계속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예측 불가인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마저도 5년 후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그래서 대신 끊임없이 배우고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건 되게 좋은 이제 역량이고, 이걸 위해서 옆에서 부모님들, 어머님들께서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